건물 관리 1만 20년을 했습니다. 웬만한 소음이나 민원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인데 이번엔 정말 달랐습니다. 3개월째 비어있는 합정동 빌라 505호. 정확히 3주 전부터 매일 새벽 4시 17분만 되면 그 빈집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노후된 배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집의 한 달 수도 사용량이 무려 12톤이 찍혀 있더군요. 더 이상한 건 제가 문을 열려고 다가갈 때마다 그 콸콸 쏟아지던 물소리가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딱 멈춘다는 겁니다. 결국 집주인을 불러 마스터키로 그 집 문을 열었을 때 20년 관리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역겨운 냄새와 함께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욕실 안쪽에서 저를 향해 천천히 돌아가던 그 창백한 머리를요. 안녕하세요. 3주 동안 매일 새벽 4시 17분마다 5층 빈집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결국 그 집 문을 열었을 때 보게 된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원래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20년 넘게 건물 관리 일을 하면서 온갖 이상한 소문도 다 들어봤고 밤에 혼자 빈 건물 돌아다니는 것도 익숙하거든요.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번 일은 진짜 달랐어요. 합정동 이 빌라에서 일한 지 벌써 7년째인데 505호는 3개월 전부터 비어 있었어요. 원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갔는데 그 뒤로는 월세 문의도 거의 없더라고요. 집주인이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언제 할지 모르겠다면서 일단 그냥 놔두고 있었죠.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정확히 3주 전이었어요. 제가 관리실에서 졸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 17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드르륵 드르륵 물 흐르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어느 집에서 새벽에 씻나보다 했죠. 근데 이상한 게 소리가 꽤 크게 들렸어요. 관리실이 1층 구석에 있는데도 말이죠. 졸린 눈을 비비면서 복도로 나갔어요. 그런데 소리가 위에서 들리는 거예요. 2층, 3층을 지나쳐서 5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소리가 점점 또렷해지더라고요. 드르륵 콸콸콸 마치 누가 세면대를 틀어놓은 것 같은 소리였어요. 5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복도 동작 감지등이 켜지면서 하얀 형광등 불빛이 제 앞을 비췄어요. 그 순간 소리가 딱 멈췄어요. 고요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만 들릴 정도였죠. 505호 앞까지 걸어갔어요. 현관문 앞에 서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살짝 퀴퀴한? 아니면 쿰쿰한 그런 냄새였는데 빈집이니까 환기가 안 돼서 그러나 보다 했죠. 문을 두드려 봤어요. 똑똑똑. 당연히 대답 없었어요. 그날은 그냥 내려왔어요. 아마 다른 집에서 난 소리가 울려서 그랬나 보다 하고 말이죠. 근데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새벽 4시 17분. 정확히 그 시간에 다시 깼는데 또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번엔 확실했어요. 5층에서 나는 소리가 맞았어요. 드르륵 콸콸콸.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른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탁 탁.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발소리 같기도 하고요. 관리실로 돌아와서 CCTV를 확인했어요. 5층 복도를 비추는 카메라 화면을 되돌려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올라가기 전까지 단 한 명도 5층에 올라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 4시 17분 정각에 복도등이 켜졌더라고요. 동작 감지 센서 때문에요. 뭔가가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수도 검침을 나갔어요. 매달 하는 일이지만 그날은 유난히 505호가 신경 쓰였어요. 검침기를 확인했는데 이게 뭐야? 숫자가 돌아가 있었어요. 분명 3개월 동안 아무도 안 살았는데 말이죠. 지난달 검침 때보다 12톤이나 늘어 있었어요. 한 달에 12톤이면 매일 꽤 많이 쓴 거예요. 낡은 수도 검침 기록부를 펼쳐서 확인해 봤어요. 노란 종이가 바스락거리면서 지난 기록들이 나왔는데 원래 살던 사람이 있을 때는 한 달에 7에서 8톤 정도 썼더라고요. 근데 빈집인데 12톤? 말이 안 되잖아요. 혹시 누수인가 싶어서 집주인한테 연락했어요. 근데 집주인은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냥 검침기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똑같았어요. 새벽 4시 17분. 정확히 그 시간만 되면 5층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게 소리를 들으러 올라가면 항상 딱 멈춰요. 제가 계단을 다 올라와서 5층 복도에 발을 딛는 순간 그 소리가 뚝 끊기는 거예요. 4일째 되던 날, 저는 일부러 새벽 4시 15분에 미리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구석 비상계단 쪽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죠. 손목시계를 계속 봤어요. 4시 16분, 4시 16분 30초, 4시 16분 50초, 4시 17분 정각. 드르륵. 소리가 시작됐어요. 505호에서요. 분명히 그 집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제가 숨어있는 곳에서 10m도 안 떨어진 곳이었어요. 물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콸콸콸. 마치 수도꼭지를 3개 튼 것처럼요. 그리고 다시 들렸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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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소리. 뭔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숨을 죽이고 505호 현관문을 바라봤는데 문 아래 틈새로 뭔가 어른거리는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희미한 불빛? 아니면 그림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분명 뭔가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머리카락이 쭈뼛 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추웠거든요. 갑자기요. 아까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순식간에 복도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거예요.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로요. 5월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냄새가 났어요. 처음 맡았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냄새였어요. 쿰쿰한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 썩은 듯한? 상한 음식 같은? 그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어요. 물소리는 계속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소리도 섞였어요.
드드득, 드드득. 뭔가를 긁는 소리였어요. 손톱으로 벽을 긁는 것 같은 소리. 소름이 돋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쯤? 10분쯤?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딱 멈췄어요. 물소리도, 긁는 소리도, 발소리도.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거든요. 용기를 내서 505호 앞으로 다가갔어요. 현관문에 귀를 대고 안을 들어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문을 두드려 봤어요. 똑똑똑. 대답 없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집주인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이번엔 좀 강하게 말했어요. 당장 확인해야 한다고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요. 집주인은 귀찮아하면서도 오후에 와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오후가 돼도 안 오더라고요. 전화했더니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내일 갈게요라고만 하는 거예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똑같았어요. 새벽 4시 17분이면 어김없이 물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그 시간에 깨기 시작했어요. 알람도 안 맞췄는데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마치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관리실에서 그 집을 계속 관찰했어요. CCTV 화면을 켜놓고 5층 복도만 계속 봤죠. 새벽 4시 17분, 화면 속에서 복도등이 켜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505호, 현관문 앞에 뭔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우편함이었어요. 505호 우편함에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거든요. 3개월 동안 아무도 안 살아서요. 그런데 화면으로 보니까 우편함 위에 쌓인 먼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가 문을 열었다 닫은 것처럼요. 아니, 정확히는 안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먼지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화면을 확대해서 봤는데 우편함 틈으로 뭔가 하얗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종이? 아니면 손가락? 그 순간 관리실 온도계를 봤어요.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까 확인했을 때는 21도였거든요. 5분도 안 돼서 3도나 떨어진 거예요. 창문도 안 열었는데요. 다음날 아침, 저는 5층으로 올라갔어요. 해가 뜬 다음에요. 왠지 밤에는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505호 앞에 섰는데 여전히 그 냄새가 났어요. 낮인데도요. 우편함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전단지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다 먼지 쌓인 오래된 전단지들이었죠.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전단지가 이상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데 그것만 깨끗했어요. 마치 누가 최근에 만진 것처럼요. 전단지를 꺼내서 봤는데 손이 떨렸어요. 전단지에 뭔가 적혀 있었거든요. 빨간 볼펜으로요. 삐뚤빨뚤한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4시 17분. 그것뿐이었어요. 숫자만 덜렁 적혀 있었어요. 전단지 뒷면을 봤는데 발행일자가 찍혀 있더라고요. 2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물소리를 들은 다음날 배달된 전단지였어요. 누가 이걸 적었을까요? 저는 이 건물 관리인이고 우편함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저랑 집주인밖에 없어요. 집주인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고요. 그럼 누가?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 그 소리를 들으면서 관리실 온도계만 쳐다봤어요.
어김없이 4시 17분만 되면 온도가 떨어졌어요. 18도, 17도, 한 번은 15도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5월인데 관리실에서 입김이 나온다고요. 2주째 되던 날, 저는 집주인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엔 거의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와서 문 열어달라고.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다고요. 집주인도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는지 다음날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날 밤이었어요. 가장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새벽 4시 17분, 저는 관리실에서 CCTV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5층 복도는 조용했어요. 동작 감지등이 켜지면서 희미하게 복도가 비췄죠. 그런데 뭔가 움직였어요. 505호 문 아래 틈새로요. 뭔가 까만 게 문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액체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한 게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복도 바닥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화면으로 보는데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그때 들렸어요. 관리실 문 밖에서요. 탁, 탁, 탁. 발소리였어요.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 젖은 발로 걷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철벅, 철벅. 저는 숨을 죽였어요. 관리실 문을 똑바로 바라봤는데 문 아래 틈새로 그림자가 보였어요. 누가 서 있었어요. 관리실 문 바로 앞에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사람은, 아니, 그것은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요. 저도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똑, 똑, 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은 축축한 목소리였어요. 관리인. 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관리실까지 단숨에 달려가서 문을 쾅 닫고 한참을 숨을 헐떡였죠. 손이 덜덜 떨려서 한참 동안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CCTV를 확인했어요. 새벽 4시 17분에 5층 복도를 비춘 화면을 돌려봤는데요. 아무것도 안 찍혀 있더라고요. 텅 빈 복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젯밤에 들은 그 목소리는 뭐였을까요?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관리인님. 하고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축축한 목소리를요. 그날부터 진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505호 앞 복도 바닥이 젖어 있는 거예요. 처음엔 누가 물을 흘렸나 싶어서 대충 닦았죠. 그런데 이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똑같은 자리, 505호 문 앞에서 시작해서 복도 끝까지 이어지는 물자국이요. 마치 누군가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걸어간 것처럼요. 자세히 보니까 그냥 물자국이 아니더라고요. 발자국 같은 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맨발 자국이었어요.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크기는 250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씩 일직선으로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질질 끌린 것처럼 번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걸레로 닦았는데 다음날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요. 일주일 내내 똑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504호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쯤이었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관리인님, 지금 위층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나요. 가구 끄는 소리 같은데. 할머니, 505호는 지금 비어 있는데요. 그래도 분명히 들려요. 드득, 드득.
뭔가 무거운 걸 끄는 소리가. 전화를 끊고 올라갔어요. 5층 복도는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505호 문에 귀를 갖다 댔는데 그때였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철컥, 철컥.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였어요. 안쪽에서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뒷걸음질 치면서 계단으로 도망쳤죠. 그리고 다시 관리실로 내려와서 CCTV를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은 꼼짝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본 건 뭐였을까요? 저는 분명히 문고리가 돌아가는 걸 봤는데요. 2주차가 되니까 물소리가 더 커졌어요. 새벽 4시 17분마다 똑같이 들리는데 이번엔 물이 철철 넘치는 소리가 섞여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뭔가 바닥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드득, 드드드득. 무겁고 축축한 게 복도 바닥을 긁으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아침에 올라가 봤더니 복도 바닥에 물자국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번엔 뭔가 길게 긁힌 자국도 같이 있더라고요. 마치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요. 아니면 누군가 바닥을 기면서 손톱으로 긁어댄 것처럼요. 그리고 505호 우편함을 봤는데요.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더니 검은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방 안도 비어있는데 우편함에만 곰팡이가 피다니요. 냄새도 코를 찔렀어요. 시큼하면서도 뭔가 썩은 냄새가 났어요. 3주차쯤 됐을 때는 더 이상해졌어요. 새벽마다 505호 초인종이 저절로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새벽 4시 17분 정각에 초인종불이 켜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문 앞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울리는 거죠. 딩동, 딩동, 딩동. 한 번도 아니고 연속으로 3번씩 울렸어요. 마치 누가 급하게 눌러대는 것처럼요. 주민들 민원도 늘어났어요. 503호에 사는 대학생은 밤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고 했고요. 502호 아주머니는 새벽마다 누가 자기 집 문 손잡이를 돌린다고 했어요. 관리인님, 진짜예요. 밤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서 깨는데 문구멍으로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소리는 분명히 들리거든요. 저는 이제 매일 밤 5층을 확인하러 올라갔어요. 새벽 4시 17분 전에요.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갈 때마다 느낌이 이상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5층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축축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습하고 차가운 기운이요. 마치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냄새가 났어요. 처음엔 희미하게 나다가 점점 진해졌죠. 뭔가 썩은 냄새였어요. 하수구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오래된 빨래를 젖은 채로 방치해둔 것 같은 냄새요. 어느 날 밤 새벽 4시 10분쯤 5층에 올라갔어요. 이번엔 꼭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복도 끝 비상등 아래 서서 505호를 지켜봤어요. 4시 16분, 58초, 59초. 초침을 세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4시 17분. 그 순간이었어요. 505호 문 안쪽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철철철. 물이 넘치는 소리였죠. 점점 크게 들렸어요. 마치 욕조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소리가 섞였어요. 드드득, 드드득. 뭔가 무거운 게 바닥을 끌려가는 소리였어요. 문 안쪽에서 점점 문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았죠. 저는 숨도 못 쉬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발이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 문 바로 뒤까지 온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문 아래 틈새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까만 물이었어요. 마치 머리카락이 섞인 것처럼 끈적끈적하게 흘러나오더라고요. 복도 바닥에 천천히 번지면서 제 신발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문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 좀 열어 주세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축축한 목소리였죠.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죠. 너무 춥고 어두워요.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문 바로 뒤에서요. 관리인님,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저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1층까지 단숨에 달려내려갔죠.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다시 5층에 올라갔어요. 505호 문 앞에 어젯밤에 흘러나온 그 검은 물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마른 채로요. 복도 바닥에 시커멓게 번진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맨발 자국이었는데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발가락 자국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발자국이 문에서 시작해서 복도 끝까지 이어지다가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벽 쪽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벽을 통과한 것처럼요. 저는 그 자국을 따라가 봤어요. 벽 앞까지 갔죠. 그리고 그 벽을 자세히 봤더니 손자국이 묻어 있더라고요. 축축하고 검은 손자국이요. 5손가락 자국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마치 누가 벽을 짚고 서 있었던 것처럼요. 그때부터 저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문 좀 열어 주세요. 그리고 3주가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 17분이 되자 물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물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고 더 급하게 들리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수도꼭지를 3개 틀어놓은 것처럼 콸콸콸 쏟아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3주 동안 매일 밤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낮에도 멍하니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젯밤 꿈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505호 문 앞에 서 있는데 문틈 사이로 물이 새어나오고 그 물이 점점 피처럼 붉게 변하는 꿈이었어요. 오늘은 꼭 확인하고 말겠어. 저는 이를 악물고 작업복을 입었어요. 손전등과 마스터키를 챙기고 505호로 향했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발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조용한 건물인데 그날은 제 발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 것처럼 똑똑똑똑 메아리 쳤어요. 5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 있는 센서등이 켜지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어제 전구를 확인했는데 말이죠. 저는 손전등을 켜고 505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냄새인지 몰랐어요. 하수구 냄새 같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 같기도 하고 505호 문 앞에 섰을 때 그제야 알았어요. 그 냄새가 뭔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20년 넘게 관리인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안 맡아본 냄새는 아니었거든요.
몇 년 전에 독거노인이 사망한 뒤 한 달 넘게 발견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냄새랑 똑같았어요. 부패한 시신에서 나는 그 특유의 역겨운 냄새요. 설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스터키를 꺼내 들었는데 손에서 땀이 나서 자꾸 미끄러지더라고요. 심장이 쿵쿵쿵 귀까지 울릴 정도로 세게 뛰었어요. 키를 문에 꽂는 순간이었어요. 쿵! 문 안쪽에서 뭔가 무거운 게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사람이 쓰러지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키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요. 저기, 누구 계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콸콸콸 물 흐르는 소리만 계속 들릴 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키를 돌렸어요.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우엑! 토할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온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저도 모르게 뒤로 몇 걸음 물러났거든요. 코와 목을 찌르는 그 냄새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썩은 고기 냄새에 곰팡이 냄새, 그리고 뭔가 화학약품 같은 냄새까지 섞여서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다시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을 완전히 열자 현관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현관 신발장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는 여성용 구두와 운동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바닥에는 검은색 슬리퍼 한 짝만 뒤집혀 있더라고요. 그냥 뒤집힌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 급하게 벗다가 발로 차서 뒤집어진 것처럼 말이죠. 손전등 불빛을 천천히 옮기면서 안쪽을 비췄어요.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가 보였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복도 바닥에 갈색 얼룩들이 점점이 찍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그냥 음료수를 흘린 건가 싶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게 발자국 형태더라고요. 작은 여성의 맨발 자국이 현관에서부터 거실 안쪽으로 그리고 다시 현관 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그 위를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요. 그 얼룩의 색깔이 핏자국처럼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서 검붉게 변한 마른 피 말이에요. 으윽. 다시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관리인으로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신발을 신은 채로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바닥에서 찍찍 소리가 났어요. 뭔가 끈적한 게 발바닥에 붙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복도 양쪽 벽을 손전등으로 비추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벽에 긁힌 자국들이 있었거든요. 손톱으로 긁은 것 같은 가늘고 긴 자국들이 벽지를 파고들어 있었어요. 어떤 곳은 벽지가 완전히 벗겨져서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고요. 그 자국들이 복도 내내 이어져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벽을 붙잡고 끌려가면서 필사적으로 버둥거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자국들 사이사이에 뭔가 글씨 같은 게 있었어요. 너무 흐릿하고 얼룩져서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 한글이었어요. 살려, 아파, 도와 같은 단어들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죠. 손전등을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불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벽의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저는 중얼거리면서 계속 앞으로 걸어갔어요. 거실이 보이기 시작했죠. 거실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소파도 가지런하고 탁자 위에는 리모컨과 컵 하나만 놓여 있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평범함이 더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복도의 그 끔찍한 흔적들과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콸콸콸콸. 욕실 쪽에서 물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거실 옆에 있는 욕실 문틈으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틈 아래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으아. 뒷걸음질을 쳤어요. 욕실 문 앞에 고인 물이 점점 거실 쪽으로 번져오고 있었거든요. 투명한 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탁하고 미끈미끈한 게 섞여 있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욕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드르륵, 드르륵. 샤워 커튼을 넘기는 소리 같았어요. 플라스틱 고리들이 봉에 걸려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넘어가는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게 느껴졌고요.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드르륵 하는 소리는 계속됐고 물소리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욕실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관리인으로서 책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였을까요? 욕실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이 땀에 젖은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생생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삐걱. 문이 열리면서 안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욕실 전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거울에는 하얀 김이 가득 서려 있었어요. 마치 방금 누군가 뜨거운 샤워를 한 것처럼 말이죠. 세면대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고 세면대는 이미 물이 넘쳐서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욕조 쪽을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샤워 커튼이 반쯤 젖혀져 있었는데 욕조 안에 뭔가 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여자였어요. 욕조 안에 쓰러져 있는 여자의 몸이 보였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창백한 피부와 마른 팔다리가 욕조 안에 구겨진 채로.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손전등을 떨어뜨렸고 벽에 등을 부딪혔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요. 그때 파리떼가 욕실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수십 마리, 아니 수백 마리의 파리들이 윙윙거리며 제 주위를 맴돌았어요.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계속 들렸고 코를 막았지만 그 냄새는 계속 맡아졌어요. 떨어진 손전등의 불빛이 욕실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불빛 속에서 욕조 안에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제 눈이 잘못 본 거였죠. 착각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봤어요. 욕조 안에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의 머리가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다리가 저를 배신한 거죠.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마치 시멘트가 발목부터 무릎까지 굳어버린 것처럼요. 욕조 안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의 머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오는 게 보였어요. 아니, 보인 것 같았어요. 분명히 착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창백한 피부, 그리고 으윽, 제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갔어요. 비명도 아니고 신음도 아닌 그저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소리였죠. 그 순간 제 몸이 뒤로 휙 돌아섰어요. 본능적으로요. 욕실에서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발이 뭔가에 걸렸어요. 쿵! 저는 욕실 바닥에 그대로 넘어졌어요. 얼굴부터 차가운 타일 바닥에 부딪혔죠. 입술이 찢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고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걸려 넘어진 그 물건이 뭔지가 중요했죠. 바닥에 엎드린 채로 고개를 돌렸어요. 제 발목 옆에 깨진 휴대폰이 있더라고요. 액정이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는데 그래도 희미하게 불빛이 들어와 있었어요. 화면에는 문자 작성 창이 떠 있었고 거기에 딱 한 줄만 써져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전송은 안 된 상태였어요. 마지막 글자 뒤에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었죠. 마치 방금 전까지 누군가 이 글을 쓰고 있었던 것처럼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쿵쾅쿵쾅. 귀 안에서 심장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 사이사이로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철퍼덕. 철퍼덕. 물소리였어요. 욕조에서 나는 물소리요. 누군가 욕조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 같았어요. 아니, 착각이겠죠. 분명 착각일 거예요. 하지만 제 귀는 그 소리를 또렷하게 듣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고 했어요. 손바닥에 물기가 묻었죠. 차가운 물이 아니었어요. 미끈하고 끈적한 게 물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어요. 손을 들어봤더니 손바닥이 온통 시커멓더라고요. 아니, 검은색이 아니었어요. 어두운 붉은색이었죠.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냄새로 알 수 있었어요. 피였어요. 벌써 산화되어 검게 변한 피요. 으억. 저는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를 악물어도 덜덜 떨리는 게 멈춰지지 않았죠. 그런데 벽을 짚은 제 손에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벽이 울퉁불퉁했거든요. 타일이 고르지 않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벽면에 줄무늬가 가득했어요. 아니, 줄무늬가 아니었어요. 긁힌 자국이었죠. 손톱으로 긁은 것 같은 자국들이 벽 전체에 어지럽게 그어져 있었어요. 그중 몇 개는 특히 깊었어요. 타일 표면이 벗겨지고 그 밑에 시멘트가 드러날 정도로요. 얼마나 세게 긁었으면 손톱이 다 부러지고 피가 날 정도로 긁었을 텐데 그때였어요. 제 시선이 욕조 쪽으로 다시 향했죠. 이번엔 제대로 봤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봐야만 했어요. 욕조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니,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넘쳐 흐르고 있었죠. 수도꼭지가 여전히 틀어져 있었거든요. 콸콸콸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어요. 욕조 가장자리를 넘어 바닥으로 흘러내린 물이 배수구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고요. 그 물 속에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였어요. 긴 머리카락이 물속에서 부유하듯 퍼져 있었고 몸은 욕조 안에 반쯤 잠겨 있었죠. 상체는 물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욕조 가장자리에 기대듯 쓰러져 있었어요. 옷은 하얀색 잠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잠옷이 온통 붉은색으로 얼룩져 있었죠. 물에 젖어서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팔은 욕조 밖으로 축 늘어져 있었는데 손가락에서 핏줄이 검푸르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손톱이요. 손톱이 거의 없었어요. 몇 개는 완전히 뜯겨나갔고 남아있는 것들도 반쯤 벗겨져서 손끝에 매달려 있었죠. 손가락 끝마다 검은 피가 굳어 있어갔고요. 아, 그래서 벽에 그런 자국이 있었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벽에 난 긁힌 자국들이 이 사람이 낸 거라는 걸요. 제 시선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어요. 목, 어깨,
그리고 얼굴. 숨이 턱 막혔어요. 눈이 떠져 있었어요. 반쯤만요. 완전히 감기지도, 완전히 뜨이지도 않은 채로 그저 반쯤만 떠진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니, 바라보는 건 아니었죠. 그냥 욕실 문 쪽을 향해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서 있는 위치가 문 앞이었으니까요. 마치 저를 똑바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동자는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초점이 없었죠. 당연히요. 죽은 사람의 눈이니까요. 하지만 그 눈빛이요.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데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은.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어요. 턱이 힘없이 축 늘어져서요. 입술은 까맣게 변해 있었고 입 안쪽도 시커멓게 보였어요. 입가에는 무언가 마른 흔적이 있었는데 침인지 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제 입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토할 것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토했어요. 욕실 한쪽 구석에 주저앉아서요. 속이 다 비워질 때까지 토했죠. 눈물도 콧물도 다 쏟아져 나왔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 휴대폰에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누군가 전화를 걸어온 거였죠. 화면을 보니 아내였어요. 벌써 아침 7시가 넘었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당신 목소리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저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한마디만 했죠. 119 불러줘. 전화를 끊고 저는 욕실 밖으로 나왔어요. 더 이상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죠. 벽에 등을 기대고요. 그때였어요. 제 눈에 뭔가 들어온 게요. 거실 쪽 벽에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큰 전신 거울이었죠. 그런데 그 거울 표면이 뿌옇더라고요. 김이 서린 것처럼요. 이상했어요. 집안이 따뜻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냉기가 돌 정도로 차가웠는데 거울에 김이 서려 있다는 게. 자세히 보니까요. 그냥 김이 서린 게 아니었어요. 거울 표면에 뭔가 쓰여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쓴 것 같았는데 글씨가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글자는 읽을 수 있었죠. 도와. 그 뒤에 글자들은 이미 지워져서 알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어요. 그 두 글자만으로도 충분히 소름이 돋았으니까요. 얼마 후에 119가 도착했어요. 경찰도 같이 왔고요. 저는 멍한 상태로 그들을 5층으로 안내했어요. 욕실 문을 가리키며 안에 시신이 있다고 말했죠. 경찰관 2명이 욕실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나왔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한 명은 복도 한쪽에서 토하기까지 했어요. 20년 넘게 관리인 일을 했지만 경찰이 토하는 건 처음 봤어요. 언제부터? 이 상태였습니까? 한 경찰관이 저한테 물었어요. 저는 새벽에 물소리를 듣고 올라왔다고 문을 열자마자 발견했다고 대답했죠. 그전에는 이상한 점 없었나요? 물소리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주 전부터 매일 새벽 4시 17분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이 집에서요. 수도꼭지 소리, 그리고 발소리. 경찰관이 수첩에 뭔가 적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4시 17분이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매일 같은 시각이었거든요. 핸드폰으로 확인했어요. 그때 욕실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감식반 사람인 것 같았어요. 사망 추정 시각. 3주 전, 정확히는 21일 전으로 보입니다. 시체의 부패 정도로 봐서는. 경찰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묘했어요. 3주 전이면. 네. 제가 처음 물소리를 들은 날이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복도에 냉기가 쫙 깔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감식반 사람이 다시 말했어요. 정확한 사망 시각은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체온과 부패 정도로 추정하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로 보입니다. 더 정밀하게 측정하면 몇 분 단위까지 나올 겁니다. 4시에서 5시 사이.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4시 17분. 그 시각에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매일 그 시각마다 물소리가 들렸던 건가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감식반 사람이 욕실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깨진 휴대폰이 들어있었어요. 이 휴대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입니다. 당연하죠. 3주나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화면에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요. 작성 중인 상태로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배터리가 방전되면 화면이 꺼지잖아요. 그런데 이 폰은 화면이 켜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경찰관이 물었어요. 글쎄요. 어쩌면 최근에 누가 이 폰을 만졌을 수도. 아니면 폰이 고장나서 화면이 계속 켜져 있었거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욕실 안을 다시 쳐다봤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욕조, 그 안의 물, 그리고 아니, 안 봐야 했어요. 다시 보면 안 됐는데. 욕조 가장자리에 걸쳐져 있던 그 사람의 손이 아까와 위치가 달랐어요. 분명 욕조 밖으로 축 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욕조 안쪽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마치 일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저기... 제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려는데 경찰관 한 명이 욕실 문을 닫았어요. 여기는 이제 현장 보존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됐어요. 욕조 가장자리를 움켜쥔 그 손, 반쯤 떠진 눈, 벌어진 입. 관리인님, 혹시 이 집 주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등기부 보면 나와 있을 텐데요. 잠깐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건물관리 앱을 열어서 5층 정보를 확인했죠. 박수진 씨로 되어 있네요. 여자분이시고 30대 중반으로. 혼자 사셨나요? 네, 1인 가구로 등록되어 있어요. 작년 5월에 입주하셨고.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 적었어요.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는 없습니까? 저희가 가진 건 본인 연락처밖에. 그때 다른 경찰관이 거실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다이어리였어요. 이게 있던데요. 일기장 같은데.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저도 옆에서 슬쩍 봤죠. 깔끔한 필체로 빼곡하게 뭔가 쓰여 있었어요.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고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3주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요즘 계속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 집에 돌아와도 안심이 안 된다.
현관문 잠금 장치를 2번이나 확인하는데도 불안하다. 오늘도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었던 것 같네요. 이런 기록이 1~2달 전부터 계속되어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다이어리의 마지막 문장만 계속 쳐다봤죠.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오늘 밤은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야겠다. 그러면 좀 안정이 될 것 같다.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아니 그날 새벽 4시 17분에 이 사람은 물을 틀어놓은 채로 부검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저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요. 저는 전화를 받으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사인은 익사가 아닙니다. 네? 그럼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극도의 공포나 충격으로 인한. 정확한 사망 시각은 새벽 4시 17분으로 확인됐습니다. 4시 17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손톱 밑에서 발견된 조직 샘플을 분석했는데요. 네? 본인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피부 조직이에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아직 수사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른 사람의 피부 조직, 몸싸움. 하지만 침입 흔적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랑 싸운 건가요? 벽을 그렇게 미친 듯이 긁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결국 새벽 4시 17분에 심장마비로 죽을 정도로 공포에 떨게 만든 건 누구였나요? 그리고 왜 3주 동안 매일 밤 그 시각마다 제가 물소리를 들어야 했던 건가요? 지금도요, 가끔 새벽에 잠이 깨면요, 시계를 봐요. 그러면 항상 4시 17분이에요. 항상이요. 경찰이 시신을 수습해 간 게 그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노란 테이프가 505호 문 앞에 쭉 둘러쳐지고 감식반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사진 찍고 증거물 수거하고 그랬죠. 저는 1층 관리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르고요. 자꾸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분이요. 그 검게 변한 얼굴이요. 관리인님,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경찰이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죠. 집에 가봤자 잠이 올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날 밤도 관리실에 있었어요. 불 다 꺼진 빌라를 혼자 지키면서요. 그런데요. 새벽 4시 17분이 되니까요. 또 들리는 거예요. 505호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들은 게 아니라 환청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죠. 오늘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귀를 막아봤어요. 그랬는데도 들리더라고요. 찰랑찰랑 물 흐르는 소리가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CCTV 화면을 켰어요. 5층 복도를 비추는 카메라요. 화면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란 테이프만 505호 문 앞에 팔랑팔랑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물소리가요. 정확히 3분 동안요.
그리고 4시 20분이 되니까 딱 멈췄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CCTV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죠. 혹시라도 또 뭔가 보일까봐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빌라였죠. 새벽이 지나고 해가 뜨고 사람들이 출근하러 나오고요. 다음날 밤도 똑같았어요. 새벽 4시 17분이 되니까 505호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찰랑찰랑 정확히 3분 동안요. 저는 이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시신은 이미 수습됐는데 왜 아직도 그 소리가 들리는 건가요? 누가 장난치는 건가 싶어서 5층까지 올라가 봤어요. 노란 테이프를 넘어서 505호 문에 귀를 갖다 댔죠. 소리가 났어요. 안에서요. 물 흐르는 소리가 문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어요. 찰랑찰랑 누가 물장난을 하는 것처럼요.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열쇠를 꽂으려다가 말았죠.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저기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제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요. 손에서 땀이 났어요. 결국 저는 문을 열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관리실로 돌아와서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시계를 보니까 4시 20분이었어요. 그리고 소리도 멈춰 있었고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밤 새벽 4시 17분만 되면 505호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경찰에 전화했죠. 505호에서 계속 소리가 나요. 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경찰이 와서 문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빈 집이었죠. 욕실도 확인했는데 물기 하나 없이 말라 있었어요. 수도꼭지도 잠겨 있었고요. 관리인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신 거 아니에요? 경찰이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소리가 들린다는 걸요. 매일 밤 그 시각마다요. 2주가 지났을 때예요. 새 세입자가 505호에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회사 근처라서 여기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임대차 계약서에도 그런 거 적혀 있지 않았고요. 관리 잘 부탁드려요. 그분이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네, 편히 지내세요. 그런데 딱 일주일 만이었어요. 그분이 짐을 싸서 나가는 거예요. 새벽 6시쯤이었나요? 저는 놀라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급하게? 그분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여기 이상해요. 밤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나요. 누가 물장난하는 것처럼요. 처음엔 수도꼭지를 안 잠근 줄 알고 확인했는데 꼭지는 잠겨 있더라고요. 근데 물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언제 그 소리가 들렸어요? 매일 새벽 4시쯤이요. 정확히는 4시 17분쯤? 휴대폰으로 시간 확인했거든요. 그 시간만 되면 꼭 물소리가 나더라고요. 3분 정도? 그러다가 딱 멈춰요. 진짜 기분 나빠서 못 살겠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505호는 다시 비었어요. 저는 그날 밤부터 CCTV를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5층 복도 쪽을요. 뭔가 찍힐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새벽 4시 17분에요.
저는 관리실에서 CCTV 화면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요, 화면 속 5층 복도에요. 갑자기 뭔가 나타났어요. 희미하게요. 여자 같았어요.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 형체가요, 505호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으로 화면을 가까이 당겨서 자세히 봤죠. 희미해서 잘 안 보였지만 분명 사람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 형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냥 문 앞에 서서 가만히 있었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1분쯤 지났을까요? 그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요, 카메라를 쳐다보는 거예요. 정확히요. 저랑 눈이 마주친 순간이었어요. 화면이 먹통이 됐어요. 지지직 하는 소음과 함께 CCTV 화면 전체가 까맣게 변했죠. 저는 미친 듯이 리셋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다시 켜졌는데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노란 테이프만 팔랑거리고 있었죠. 시계를 봤어요. 4시 20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방금 뭘 본 거죠? 진짜로 뭔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다음날 아침에 녹화 파일을 확인했어요. 있었어요. 새벽 4시 17분 25초쯤에요. 화면에 희미한 형체가 찍혀 있었죠. 여자 모양의 뭔가가 505호 문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 화면이 먹통이 됐죠. 저는 그 파일을 경찰에 보냈어요. 이게 뭡니까? 형사가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 밤 이 시간에 나타나요. CCTV 고장 아니에요? 화면이 깨지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그럼 저 사람 형태는요? 저게 고장으로 보여요? 형사는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형태가 애매하네요. 사람인지 그림자인지. 결국 경찰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사 결과를 알려준다고요. 505호 피해자 말이에요. 부검 결과 사망 시각이 약 3주 전 새벽 4시에서 4시 30분 사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정황상 누군가한테 쫓기다가 505호로 숨어든 것 같습니다. 현관문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손톱 밑에서 문 페인트 성분이 검출됐거든요. 욕실로 들어가서 숨었다가 그대로 쓰러진 것 같아요. 아마 심장마비였을 겁니다. 범인은요? 그게 아직 못 찾았습니다. CCTV에도 안 잡혔고요. 미제 사건이 될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욕실에서 죽었던 시각이 새벽 4시 17분쯤이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 물소리를 들었던 그 시각이요. 그리고 매일 밤 그 시간만 되면 505호에서 물소리가 들리고요. 왜죠? 왜 죽은 사람이 매일 밤 그 시간에 물을 틀어요? 왜 CCTV에 찍혔어요? 그리고 왜 저를 쳐다본 거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저는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새벽 2시쯤이었나요?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5층으로 올라가 봤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발길이 저절로 거기로 향했죠. 5층 복도는 어두웠어요. 복도 끝에 505호 문이 보였죠. 노란 테이프는 이제 떼어진 상태였어요. 저는 천천히 505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문 앞에 섰을 때였어요. 현관문 손잡이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안쪽에서요. 드르륵 드르륵 누가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쫙 빠지면서 주저앉을 것 같았죠. 손잡이는 계속 움직였어요. 드르륵 드르륵 점점 더 세게요. 그리고 갑자기요. 딱 멈췄어요. 고요해졌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열쇠를 문에 꽂는 순간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왜? 여자 목소리였어요. 왜 안 열어줬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계단을 정신없이 내려갔죠. 1층까지 한 번에 뛰어내려와서 관리실 문을 쾅 닫았어요. 숨이 턱 막혔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요. 그날 아침에 사표를 냈어요. 갑자기 왜요? 건물주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짜 이유를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죠. 저는 그 빌라를 떠났어요. 20년 동안 일하던 곳이었지만요.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다른 동네 작은 빌라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긴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이상한 일도 없고요. 그런데요. 아직도요. 새벽 4시 17분만 되면 잠에서 깨요. 매일요. 정확히 그 시간에요. 눈을 뜨면 시계를 보게 되는데 항상 4시 17분이에요. 딱 그 시간에 눈이 떠져요. 그러면 귀를 기울이게 돼요. 혹시 물소리가 들리지 않나 해서요. 다행히 여기선 안 들려요. 하지만 가끔요. 꿈에 봐요. 505호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요. 긴 머리에 하얀 옷을 입고 저를 쳐다보는 그 형체를요. 그리고 그분이 제게 묻는 거예요. 왜 안 열어줬어요? 저 여기 있었는데 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럴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요. 며칠 전에 예전 동료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505호 알아요? 아직도 비어 있어요. 세입자 들어와도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가요. 다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 물소리요. 매일 새벽 4시쯤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거기 계신 거예요. 505호예요. 매일 밤 새벽 4시 17분에요. 물을 틀고 계신 거예요. 왜죠? 뭘 기다리시는 걸까요? 누가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아니면요. 누가 자신을 구해주러 오기를 기다리셨던 걸까요? 그날 밤요. 3주 동안요. 매일 새벽마다요. 그분은 거기서요. 혼자요. 도움을 기다리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았고요. 결국 그렇게 돌아가신 거고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일찍 그 문을 열었더라면요. 만약 그날 밤 물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올라갔더라면요. 혹시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요. 지금도요. 새벽 4시 17분에 눈을 뜰 때마다요. 귀를 기울여요. 혹시나 싶어서요. 물소리가 들릴까봐요. 멀리서요. 희미하게요. 찰랑찰랑 하는 소리가요. 그리고 가끔은 정말로 들리는 것 같아요. 환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분명히 들려요.
물소리가요. 새벽 4시 17분에요. 정확히요. 매일 밤요. 여전히요.